수술한 부위에서 피가 줄줄줄줄 흘러나오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피가 거기서 퐁퐁퐁 이렇게 솟아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수술을 할 때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챙겨야 될 부분은 아무리 디지털 임플란트를 하더라도 잇몸이 자, 오늘은 임플란트 수술을 마치고 난 이후에 지혈이 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수술이 끝나고 나면 지혈이 다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지혈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환자분들이 지혈이 되지 않을 때 어떻게 응급처치를 하고 기본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 대부분 다 알고 계시는데, 그래도 혹시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수술이 끝나고 시간이 경과되면서 치과에 재방문할 수가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지혈이 되지 않으면 바로 방문해서 지혈 조치를 하고, 그리고 또 다시 지혈을 완벽하게 하게 되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치과가 영업을 종료해서 문을 닫게 되고, 그리고 개인이 혼자서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할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지혈이 되지 않았을 때 물고 있는 거즈에 피가 묻어나거나 침에 피가 약간씩 묻어나는 그런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계속해서 거즈를 물고 있고 지혈을 해주면 별 문제 없이 또 시간이 경과되면서 지혈이 완벽하게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단 문제가 되는 경우는 수술한 부위에서 피가, 우리가 보통 말로 했을 때 피가 줄줄줄줄 흘러나오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피가 거기서 퐁퐁퐁 이렇게 솟아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굉장히 많은 다량의 혈액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응급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거즈를 물면서 계속적으로 지혈을 해보고도 안 된다, 이럴 때는 응급 조치를 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1시간에서 2시간 단위로 거즈를 계속 물고 있는데 밤늦게까지도 지혈이 되지 않는다 했을 때는 거즈를 물고 그냥 주무시는 것보다는 거즈를 물고 밴디지를 이렇게 감아서 입이 벌어지지도 않도록 해서 주무시면 다음날 아침 되면 지혈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거즈만 물고 주무시게 될 것 같으면 거즈가 따로 놀기 때문에 입안에 피가 가득 차게 되고 그게 넘쳐흘려서 이불이나 베개까지 흥건하게 이렇게 젖어서 다음날 상당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들 병원 같은 경우는 디지털 임플란트를 시술하기 때문에 디지털 임플란트를 시술했을 때와 일반 절개 시술을 했을 때의 그 차이는 이 지혈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큰 차이가 나겠습니다. 아무래도 잇몸을 절개하고 실로 이렇게 실밥으로 깊게 되면 그 절개된 부위들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지혈이 안 되고 하는 경우가 제 경험으로 봤을 때도 지혈이 안 돼서 고생하는 환자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저희들 병원에서 디지털 임플란트를 이렇게 시술하고 난 이후에는 그 퍼센티지가 거의 한 10분의 1 이하로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시술하는 부위가 임플란트가 들어가는 부위만큼만 홀을 내서 거기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임플란트 지주대로 거기를 딱 이렇게 고정을 해주기 때문에 지혈이 대부분 된다고 보면 될 겁니다. 그리고 디지털 임플란트를 하더라도 조금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시술이 끝난 이후에도 그 부위들을 지혈제를 가지고 정확하게 지혈을 해주면 거의 90%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거즈를 물지도 않고 지혈이 대부분 다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피가 이렇게 묻어나오는 것을 계속해서 뱉어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양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정말 피가 나는 부분들을 삼키기가 힘들다 하는 경우 외에는 침이 나는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삼키거나 정말 힘들다 할 것 같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닦아내는 정도로 해주는 게 좋은데, 어떤 분들은 그것을 쭉쭉 빨고 뱉어내고 그렇게 하게 될 것 같으면 빠른 힘 때문에 그 상체를 계속적으로 자극을 주고 뱉어내는 힘도 자극을 주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음료수를 마신다고 빨대를 계속 빨아서 때를 먹게 되면 지혈이 계속적으로 방해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즈는 최소한 지혈이 되는 시간까지 저희들 병원에서는 최소한 2시간 이상씩을 거즈를 물고 있도록 이렇게 권고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 시술이 끝나고 나면 다음날 계속해서 전화로 콜을 해서 지혈된 상황들과 동전 부분을 확인을 하는 확인 전화를 환자분들에게 드리는데, 지혈이 안 되는 경우는 제가 봤을 때 한 100에 1명 정도 고생을 하고 다음날 이렇게 방문해야 되는 경우는 거의 안 생긴다 그러는데, 그것도 우리가 좀 더 세심하게 체크해야 될 부분과 환자분들이 조금 더 조심하면서 확인해야 될 부분, 그게 잘
잘 매치가 될 것 같으면 크게 지혈적인 그런 문제는 없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수술을 할 때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챙겨야 될 부분은 아무리 디지털 임플란트를 하더라도 잇몸 살들이 위치한 부분에 임플란트가 성립이 안 되고 잇몸 주위에 뺨이나 혀 밑에 쪽에 잇몸 쪽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내려가 있는 그런 잇몸인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잇몸이 많이 약해져 있는 경우죠. 그런 경우에 시술할 때는 주위에 잇몸 이 살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더욱 지혈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시술이 끝난 후에 그 잇몸 살 움직이는 부위들을 정확하게 지혈을 하고 집에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최소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병원에서 지혈을 확인하고 가는 게 환자분들도 굉장히 안전한 그런 수술을 받으실 수 있게 되고, 이후에 부작용 없이 무사히 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